근데 원래 낙계나 이런 쪽은 거의 안 틀리거든. 근데 이게 기출인데 이것도 기출이야 정답. 기출인데 애들이 유난히 저 9번 문제를 되게 많이 틀렸더라고. 근데 9번 문제 그때 말씀드렸듯이 얘들아 이거 글을 잘 읽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을이 말하고자 하는 게 을 봐봐. 두 번째 줄을 보면 세 번째 줄에 태아를 죽이는 것이 미래의 합리적 자의적 존재를 죽이는 것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태아를 죽이는 게 앞으로 미래의 인간 합리적. 근데 지금 디귿 보면 태아가 합리적 자의적 존재가 나와 있잖아. 잘못된 거잖아. 알겠지? 지금 을이 말하고자 하는 게 태아가 지금 당장 합리적이고 자의적 존재가 아니라 미래의 합리적 존재가 될 인간을 죽이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디귿은 틀린 거고. 됐죠? 네. 그리고 나머지는 서양 윤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몇 개 있어. 얘들아, 이번에 그러니까 칸트가 너무 단어에 꽂히면 안 된다고 했지. 그래서 3번에 의무에 맞는 이거 워낙 강조했던 거야. 심화하면서 맞죠? 의무에 맞는다고 해서 다 도덕적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심화 필기한 거 있을 거야. 의무로부터 비롯돼야 한다. 그 표현을 꼭 기억해야 돼. 의무로부터 의무의식에 따른 의무에만 일치한다고 해서 도덕적 가치를 가지는 건 절대 아니니까. 그리고 칸트는 절대로 경향성이 아닌 이성의 명령에 따라야 돼. 이성의 명령에 따르는 도덕 법칙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 경향성을 따르는 건 도덕적 가치가 없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아마 필기한 거 있을 거예요. 지적인 덕은 교육을 통해서 갖춰지는 거예요. 품성적 덕도 실천과 습관화를 통해서 갖춰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덕이라는 게 절대로 본성적인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했던 이야기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똑같은 맥킨타이어도 덕이라는 거는 내가 절대로 본성 아니라 했잖아. 형성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번처럼 선천적으로 지는 품성적 덕 이런 식의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지. 3번도 비슷해. 알겠죠? 칸트. 그리고 4번에 1번 보기 있잖아. 4번에 1번 보기. 4번에 1번 보기는 그러니까 준칙이 제일 초반에 필기했던 거. 준칙이 보편화와 인간 존엄성에 부합되면 도덕 법칙이 되는 거야. 물론 도덕 법칙이 되지 않는 준칙도 있겠지만 보편화된 준칙은 도덕 법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없다라고 하면 틀렸고. 그 다음에 절대로 내가 수능에서 안 나온다면서 간단하게 했던 게 규칙 공리주의. 최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규칙을 따라라.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얘들아 5번에 갑을 보면 공동체를 되게 강조하잖아. 그리고 공동체를 벗어나면 덕을 실천할 수도 없다라는 맥킨타이어의 글이거든. 그럼 맥킨타이어가 봤을 때 누구니? 얘들아 밀이잖아. 맞죠?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 가치가 있을 수 있다라는 표현에서 쾌락의 수준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맥킨타이어가 공리주의한테 할 수 있는 표현이니까 반론으로 적절한 거고 1번은 존재임까지는 오히려 공리주의의 입장이죠. 그렇죠? 그리고 2번도 맥락을 배제하는 맥킨타이어 입장이 아니고요. 맥킨타이어는 상황, 맥락 이런 거 다 고려하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3번은 결과를 강조하는 건 오히려 공리주의 입장이고 4번 오히려 공리주의 입장이야. 그래서 내가 했던 이야기가 맥킨타이어는 보편적 도덕을 추구하지 않아. 칸트랑 공리주의의 공통점이 보편적 도덕이거든. 근데 맥킨타이어는 공동체마다 다 다르잖아. 역사, 전통 다 다르니까 덕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게 아니다 라는 게 맥킨타이어 입장이고 공동체 강조했으니까 답은 5번이죠. 맞죠? 그래서 요 정도 한번 중간은 거의 다 안 틀리더라고. 자, 그 다음에 오늘 조금 할 게 많아요. 쉬운데 내용이 좀 그러니까 쉬운데 좀 해야 될 양이 많아. 얘들아 그 OX는 한번 스스로 꼭 복습해봐 말이죠. OX 교재 맨 제일 뒤에 있는 교재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62페이지거든. 62페이지 생명윤리라는 부분인데 여기는 수능에서 절대 안 틀려. 일단 안 틀려야 돼. 그냥 2점짜리야. 알겠죠? 그냥 독해. 주제 찾은 거고 독해 문제아니거든. 그래서 지금 봐도 오답률 거의 없어. 그냥 없다고 보면 돼. 여긴 틀리면 안 되는 부분. 근데
알아야 될 게 있어. 어디가 주로 나오냐면 일단 내가 마련해줄게. 62페이지에 가로 3번에 인간 복제와 관련된 독해 문항들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63페이지에 요 유전자 치료와 관련된 독해 문항이 또 나오기도 해. 알겠죠? 아니면 다음 페이지에 64페이지에 보면 동물 실험과 관련된 독해 문항으로 한 문제가 나오기도 해.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 하나야. 그냥 다 독해야. 근데 얘들아 64페이지 밑에 보시면 동물 권리 논쟁이라고 해서 사상가들 쭉 나와라. 이거는 고3에서 내신으로는 여기 할 수 있어. 왜냐면 근데 고3 정도 고3 보통 이 근방의 고3 학교들은 여기를 내신으로 잘 안 다뤄. 왜 안 다루냐면 여기가 나중에 자연과 윤리에서 다시 배워. 다시 아예. 그래서 요 파트를 거의 넘어가죠. 그리고 수능에서는 요 파트의 주제가 나오진 않아. 수능에서 어차피 뒤에서 배우니까 자연과 윤리를. 그래서 오늘 수업은 요 동물 권리는 알 겁니다. 알겠죠? 어차피 나중에 자연과에서 배울 거니까 알 거고. 바로 62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지 주제 정도만 알려줄게. 뭐가 나오는지 줄만 치면 돼. 어쨌든 뭐 생명 복제라는 것이 동물을 복제하는 것도 있고 인간을 복제하는 것도 있다. 근데 동물 복제에 대한 찬반은 너무 뻔한 이야기라서 안 봐도 돼. 맞잖아. 뭐 동물 복제의 긍정적 측면은 우수한 품종, 희귀동물 보존 이런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외우는 거 아니야. 알겠지? 외우는 거 아니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뭐 자연 질서에 어긋난다. 뭐 동물을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 다 당연한 이야기들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건 안 봐도 되고. 자, 요거 줄만 쳐놓고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 인간 복제를 줄쳐야 될 게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크게 인간 복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배아 복제야. 알겠죠? 근데 배아 복제는 좀 잘 나와. 배아 복제가 있고 하나는 개체 복제라는 게 있대. 근데 차이가 뭐냐면 얘들아 어쨌든 배아라는 거는 정자 난자 수정되고 나서 8주 정도까지를 배아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부터는 태아가 되거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배아를 복제한다는 건 무조건 요거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거. 요게 배아 복제야. 알겠죠? 그래서 배아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치료에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개체 복제는 아예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장 대표적으로 뭐 시험관하기, 인공수정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진짜 복제인간 만드는 것도 포함될 수 있는 거고 그냥 그렇게 있다는 거 정도만 알면 돼.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아 복제를 찬성하냐 반대하냐는 결국에 여기 적어보자. 배아의 도덕적 지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배아의 도덕적 지위.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배아는 단지 세포다. 단지 세포에 불과하다. 인간이 아닌 세포에 불과하다. 라고 보면 복제를 찬성하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치료를 위한 목적에서 복제를 찬성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배아가 인간과 동일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복제를 반대할 거 아니야. 당연한 이야기잖아. 그렇죠? 배아를 인간으로 본다면 결국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는 거니까 배아 복제를 반대하겠죠. 그래서 요게 답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아닌 거고 단지 세포에 불과한 거고 반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인간으로서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그냥 이 정도? 근데 얘들아 그럼 만약에 적어도 안 적어두는데 만약에 배아 복제를 봐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배아, 태아 그리고 인간 간에는 뚜렷한 안 적어도 되는데 뚜렷한 경계라는 것이 없다. 요게 이 사람의 근거라면 이 사람은 배아 복제를 찬성하는 사람이니 반대하는 사람이니 뚜렷한 경계가 없다라는 거는 결국 배아, 태아, 인간은 연속적인 측면에서 동일하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배아를 곧 인간으로 보고 배아 복제를 반대하는 사람의 근거인 거지. 요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돼. 됐죠? 그래서 배아 복제도 요게 다고요. 자, 바로 밑에 보자. 개체 복제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예 새로운 인간을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들, 뭐 뻔한 이야기잖아. 불임 부부들의 행복 추구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복제 인간이라도. 자, 어떤 사람 밑에 반대를 먼저 볼게. 어떤 사람들은 야 복제 인간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인간의 고유성을 위협하는 거다. 왜냐면 그 세포를 제공한 사람과 똑같은 유전적 성질을 가지니까 고유한 인간이라고 볼 수 없다 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이거에 대한 반박이 찬성해보면, 야 그래도 어쨌든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니까 복제인간도 독자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반박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찬성 또는 반대 글이 문제로 나와. 그냥 바로 한번 풀어봐봐 얘들아. 어떻게 나오냐면 되게 쉬워. 그래서 내가 68페이지에 2번 한번 해보세요. 68페이지 2번.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요런 식의 유형들, 너 이거 소전제 만들 수 있죠? 맞죠? 요 소전제 아닌 거. 그리고 이런 문제를 틀리는 사람들은 문제를 안 봐서 그래. 반론의 근거야. 기억에 대한 반론의 근거. 그래서 바로 되겠죠? 자 그러면 소전제는 어쨌든 인간 배아를 파괴하는 인간 배아 복제는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 요게 소전제랑 같이 되겠죠? 인간 배아 복제는 생명권을 침해. 그럼 이거에 대한 반론하라고 했으니까 배아는 뭐 아니다? 인간 아니다. 요게 답이 돼야 되겠지. 그렇죠? 그럼 배아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게 나와야 되니까 답은 뭐밖에 없니? 5번밖에 없죠? 나머지는 전부 다 배아를 인간이랑 동일하게 보는 근거들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답은 5번. 그래서 요 정도 풀 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 여기는 안 틀리는 파트고. 자, 그다음에 63페이지로 한번 돌아가요. 63페이지로 돌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나마 여기서 많이 나오는 주제가 이 유전자 치료거든. 유전자 치료. 그런데 아예 이것도 봐봐. 줄 맞히면 돼. 우리가 보통 유전자 치료라고 하면 치료 대상, 이거 줄쳐놓고 치료 대상에 따라서 체세포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하고, 그 다음에 생식세포에 동그라미 해보고, 그 다음에 체세포 밑에 적어놓으면 돼. 이거는 자기 본인 치료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문제가 안 나와. 이건 크게 윤리적인 문제가 없어. 근데 생식세포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그럼 이거는 후세대에 영향을 주는 유전적 질병을 치료하는 거거든. 후세대에 영향을 주는 유전적 질병. 그래서 이게 조금 윤리적으로 쟁점이 된다라는 거야. 왜냐면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고 자율적인 삶을 강조하는 몇몇 사상가들은 야 후세대가 동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부모가 그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결국 후세대의 자유로운 선택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기도 해. 그래서 요거 주제로 많이 나와. 요거 주제로. 됐죠? 그래서 바로 중간에 넘어가도 돼. 체세포 치료 안 받아도 되거든. 안 받아도 되고 생식세포 치료 관련해서 바로 밑에 찬반 논거 줄 쳐자. 자, 아까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후세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전적 질병을 치료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찬성하는 사람들은 뭐 당연한 이야기잖아. 유전병을 퇴치할 수 있고 부모의 자율적인 선택이고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되겠지.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의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 아니면 뭐 위험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가의 치료비다 보니까 의료 자원이 골고루 분배돼야 되는데 결국 부자들만 이용할 수 있다. 분배적 정의. 알겠죠? 분배적 정의에 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만약에 허용하게 되면 나아가서 아예 우월한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뭐로까지? 우생학으로까지 나타날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반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외우는 거 아니고 알겠죠? 다 그냥 글 보고 풀면 돼. 근데 오른쪽에다가 좀 저랑 오른쪽이 있든 뭐 아래가 있든 좀 필기 하나만 합시다. 자, 유전자 치료. 근데 일종의 치료도 조작이죠. 유전자를 조작하는 거잖아. 맞죠? 유전자 치료 또는 유전자 조작이라는 이 쟁점 관련해서 나오는 문제 유형이 두 개거든. 그러니까 아까 내가 봐봐. 첫 번째,
체세포 치료는 절대로 문제가 안 나와야겠죠. 본인 치료하는 거는 문제가 안 돼. 그럼 하나 더.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냐 또는 반대하는 사람이냐의 주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 더 잘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이 주제가 더 잘 나와. 우리 아까 이거 반대하는 사람 중에 입장 중에 하나가 나아가서 뭐로 이어질 수 있다? 우생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반대할 수 있다 했잖아. 맞지? 그래서 아예 구분을 해야 돼. 치료를 목적으로 한 유전자 조작과 그 다음에 치료를 넘어서서 아예 강화, 다른 말로는 개량이라고 하기도 하거든. 개량. 이게 우월한 인간을 만드는 우생학이야. 개량을 목적으로 한 유전자 조작. 이거 비교하는 식으로 이거 두 개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 그리고 얘들아 단어를 좀 기억하면 좋은 게 이 치료를 목적으로 한 유전자 조작을 사람들은 이것 또한 여전히 우생학 아니냐, 우월한 인간을 만들고자 하는 우생학인데 이거는 소극적 우생학이라고 표현해.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소극적 우생학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그럼 이거 말하는 거야. 치료를 목적으로 한 유전자 조작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예 우월한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열성인자 제외하고 우월인자만 삽입해서 아예 새로운 인간을 만들고자 하는 게 적극적 우생학이야. 그래서 갑과 을의 대화 형식으로 많이 나와. 그래서 갑이 맥락이 나는 이건 인정한다. 근데 이거는 인간을 도구화시키는 거고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했더니 을이 야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인정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막 글이 나와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갑과 을의 쟁점이 무엇인가를 물어봐. 뭐 가지고 싸우냐? 그러면 금방 말했듯이 갑과 을, 그러면 여기서 쟁점은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 맞죠? 갑이 이거는 허용해야 되지만 이건 안 되라고 이야기했고 을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해야 된다 라고 했으니까 쟁점은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쟁점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알겠죠? 물론 이런 것들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 알겠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추가해 줄게. 나중에 우리가 배울 사람이거든. 배울 사람인데 사상가 중에서 저거 봐. 하버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버마스. 나중에 배울 사람이야. 하버마스가 있고 그 다음에 요나스라는 사람이 있어. 이것도 배울 사람이에요. 근데 EBS에서는 이런 사상가들의 입장을 접목해서 좀 내기도 하거든.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야.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그냥 알면 쉽게 익히니까.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요거는 둘 다 인정해. 요건 다 허용해. 근데 이거는 허용 안 해. 이거 두 개는. 근데 이제 근거들이 조금씩은 달라. 근데 공통적으로는 둘 다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을 도구화시키는 거다. 인간의 자율적 선택을 침해하는 것이다. 아니면 부모의 과도한 개입이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거든. 근데 하버마스는 어떤 식에서 이거를 반대하냐면 이걸 좀 간단하게 적어놓을게.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사람은 토론이라는 걸 되게 강조해. 토론. 사회적으로 쟁점, 사회적 쟁점이라든가 갈등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당연히 이 토론이라는 공간은 모두가 평등한 관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 근데 하버마스가 봤을 때 이 적극적 생각은 부모 세대의 과도한 간섭인 거야. 자녀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고 그 간섭은 곧 세대 간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에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라고 봐. 그래서 이미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의 힘이 동일하지 않아. 부모 세대가 더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합의의 대상이 또는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하버마스 입장이야. 큰 맥락에서는 토론을 통해서 쟁점의 합의가 돼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이미 세대 간의 불평등을 초래했기 때문에. 되겠죠? 그 다음에 요나스는 왜 이걸 반대하냐면 요나스도 인간의 자율성을 되게 강조하거든. 그리고 요나스는 특히 인간이 자유로우려면 자기의 삶이 어떻게 나타날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몰라야 돼. 그래야지 매 순간순간 주체적인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건 이미 다 정해진 거잖아.
이렇게 살아라라는 게 정해져 버린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요나스 입장에서 모를 권리를 침해하는 거야. 이거는 모를 권리라는 걸 강조해. 알겠죠? 이 모를 권리를 침해하는 거고 곧 자율적 선택을 침해하는 거야. 그래서 둘 다 인간의 자율성에 어긋난다 라는 건 공통의 맥락이고, 네, 수능에서는 사상가로 나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과 을의 대화 형식으로 해서 쟁점을 많이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바로 풀어보자. 바로 풀어볼게. 문제 아마 1번 해보면 될 거야. 1번도 하고 얘들아 4번도 해줘. 1번 4번 두 개. 뭐 1번도 할 만하죠. 맞죠? 그래서 소전제 똑같잖아.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인간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가 기억선지고 기억의 내용이고, 이거에 대한 반론이니까 자율성을 침해하는 게 아니다 또는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를 찬성하는 입장으로 가면 되겠지. 그러면 찬성하는 입장이니까 답은 몇 번이니? 4번이죠. 맞죠? 됐죠?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4번 문제가 그러니까 이런 게 많이 나와. 이 파트 이 단원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쟁점을 물어보는 건데, 간혹 가다가 수능 앞두고 애들이 막 이제 사상가는 다 풀겠는데 이런 문제를 좀 틀려는 애들이 좀 있거든? 이건 애들아 되게 간단해. 이런 문제 풀 때 좀 팁은 뭐냐면, 보통 문제 형식이 갑이 막 블라블라 이야기를 해. 근데 을이 동의한데 그럼 그냥 갑 안 봐도 되잖아. 그렇지? 여기가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 또 뭐라 이야기했는데 물론 뭐뭐뭐뭐에 의해서 증가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 여기서부터가 메인인 거지. 그래서 요거 전으로 읽어봐도 되는 거고. 그리고 진짜 그러니까 믿어도 되는 게, 생류는 절대로 수능장에서 타임어택이 없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이 글 읽을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진 않아. 그러니까 좀 공부한 애들은 한 15분 만에 풀어. 진짜 수능장에서도. 그리고 다시 확인하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글 좀 꼼꼼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쟁점은 주장을 명확하게 봐야 돼. 근거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근거는 같을 수도 있어. 근데 주장이 달라지는 거지. 그리고 또 봐봐. 보기에서도 우리 윤리 과목이잖아. 1번 같은 거 절대로 답이 안 돼. 왜냐면 이거는 사실로 온 거잖아. 기여하는가 이거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고. 해야 하는가 해서는 안 되는가, 당위적인 측면들의 보기가 주로 답이야.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1번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번 이런 거 답 안 돼. 이런 건 답이 될 수가 없어. 뭔지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글을 잘 보고 푸시면 되는 거고. 근데 지금 보니까 얘들아, 이타심을 조작적으로 강화해서 사회 이익에 기여하는 도덕적 행동도 증가시킬 수 있는데,
그런 이타심 강화 때문에 기여하는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하는 건 사실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또 뭐 지워야 되니? 4번 지워야지. 둘이 공통이잖아. 되겠죠? 4번 지워야 되는 거지. 근데 그러한 행동은 자극에 의한 타율적인 반응일 뿐이지 도덕은 아니래. 근데 또 밑에 봤더니 타율적 반응은 또 맞대. 그럼 또 지워야 될 게 있네. 타율적 반응 어디니? 5번 지워야지. 둘이 공통이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얘는 야 그것 또한 여전히 뭐다? 도덕적이다. 얘는 뭐가 아니다? 도덕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도덕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니? 2번이죠, 맞죠? 도덕인가 아닌가. 그래서 요런 주제들입니다. 요런 주제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제하자. 64페이지. 얘들아, 동물 실험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는 이것도 줄칠 거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뭐 애초에 이거는 하나 주죠. 자, 인간과 동물의 지위는 다르다. 알겠죠? 인간과 동물의 지위가 다르다. 인간은 도덕적 지위를 가지지만 동물은 도덕적 지위가 없다. 알겠죠? 없다. 그 다음에 뭐 동물 실험 통해서 인간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간과 동물의 지위의 차이가 없다.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자연과 윤리라는 파트에서 동물의 도덕적 지위가 있는지 없는지 막 사상가들을 배워요. 근데 여기서는 따로 안 다루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만 알면 돼. 그래서 문제를 풀고 끝냅시다. 69페이지에 3번. 사상가 뭐로 풀어도 돼? 그렇죠? 사상가는 뭐로 풀어도 돼? 그래서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간과 동물의 도덕적 지위라든가 권리적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이니까 실제로 이 글도 이익을 얻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허용될 수 없는 거고 권리를 침해하는 거고 도구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동물도 권리가 있다 라는 입장이니까 답은 몇 번이니? 5번이죠, 맞죠? 왜? 인간에게도 권리가 있듯이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 권리라는 측면에서 동일하다라고 보는 거겠죠. 넘어갈게. 그래서 요 생명윤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대로 수능장에 다 안 틀릴 거야 너희가 이 파트. 독해고. 자, 그 다음에 72페이지 한번 봐봐. 2단원의 마지막 주제가 사랑과 성이거든. 여기도 되게 쉬워. 알겠죠? 여기도 되게 쉽고 거의 없거나 어도합률 되게 낮으니까 여기도 되게 쉬운 내용이야. 자, 근데 주제들이 좀 다양하게 나와. 72페이지에 애니 프롬 주로 나와. 애니 프롬. 알겠죠? 애니 프롬의 글이 좀 잘 나오고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가로 2번에 사랑과 성의 관계 요거 잘 나와. 수능에서는. 요거 세 개 비교하는 거. 애니 프롬도 독해형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74페이지에 성과 관련된 윤리 문제에서 이 성차별 관련된 사상가들이 좀 나오기도 해. 독해형이야. 알겠죠? 성차별 관련해서.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가족 윤리가 주제가 있는데 요거는 요즘에 한 최근 3년간은 또 안 나와. 근데 뭐 혹시 모르니까 정리는 좀 간단하게 하면 되고. 그러니까 요렇게 크게 4가지의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72페이지로 돌아가서 일단 애니 프롬 주쳐놓자. 애니 프롬. 독해형이긴 한데 일단 애니 프롬 주쳐놔봐. 그리고 옆에 이렇게 적어놔. 사랑의 기술 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사랑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 사랑의 기술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근데 핵심은 뭐냐? 사랑은 학습, 노력, 알겠죠? 이런 것들 좀 단어 체크해놓고 그 다음에 진정한 사랑에 있어서 요 4가지가 필요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고2, 고3 내신형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뜻을 물어보거든. 근데 수능에서 이것도 절대 안 물어봐요. 알겠죠? 그냥 보호, 책임, 존경, 이해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 정도 알면 되고 밑에 보면 있지만 뭐 보호도 관심을 갖는 거고
책임, 요구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고 상대를 이해하는 거 뭐 당연한 형들이야. 근데 왼쪽에다가 간단하게 맞춰보자. 이 LA 프롬이 나올 때 알겠죠? LA 프롬이 나올 때 이 사람이 봤을 때 이렇게 할까?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 바람직한 사람. 이걸 좀 구분해서 맥락만 좀 이해나. 얘들아, LA 프롬은 상대를 소유하고자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있는 그대로, 알겠죠? 존경,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알겠죠? 소유가 아닌 있는 그 자체를 존중하고 이해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랑을 받는 것 또는 수동적인 것이 되어지면 안 돼. 알겠죠? 받는 것이나 수동적인 게 아니라 사랑은 주는 것이고 능동적인 거고 적극적인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준다라는 것이 당연히 물질적인 의미의 주는 걸 말하는 건 아니야. 물질적 의미의, 알겠죠? 시장형 사랑이라 표현하는데 그런 물질적인 사랑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얘들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자신의 막 일상 같은 것들, 삶 같은 것들을 막 공유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겪는 일상의 경험들이 상대방에게 전달돼서 상대방,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예전에 사회복지사 친구를 만났어. 그러면 사회복지사 친구도 자기가 살았던 경험들을 막 나한테 공유하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나도 인권의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서 관심도 가지게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실천도 하게 되고, 그럼 내 삶이 더 도덕적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좀 일상을 공유하는 이 정신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지, 당연히 물질적인 막 물건을 막 교환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은 절대로 얘들아 희생이 되어지면 안 돼. 그게 자신이든 타인이든 희생이 된다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게 LA 프롬의 입장이야. 그래서 이 LA 프롬이 얘들아, 그리고 한 개를 더 적어자. 사랑은 영속적이라고 보지도 않아. 사랑을 영속적으로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영속적으로, 영속적. 왜냐면 끊임없이 노력하고 학습하는 게 중요하거든. 알겠죠? 그래서 사랑도 영속적이진 않다. 그래서 LA 프롬의 좀 핵심이 뭐냐면 얘들아, 이렇게 적어봐. LA 프롬이 말하는 이쪽에다가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이 사람이 두 가지가 좀 공존해. 상대방과의 합일도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상대방과 분리가 되어 있는 게 LA 프롬의 사랑이야. 그러니까 정신적인 합일은 이루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나랑 동일시한다던가, 알겠죠? 내 요구대로 만들게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서로 분리도 전제되어 있고 정신적인 합일도 같이 공존하는 성격. 근데 글 보고 풀면 됩니다. 알겠죠? 글 보고 풀면 돼요. 일단 좀 더 하고 문제를 풀어보자. 그 다음에 73페이지 한번 볼래? 다른 거 다 안 봐도 되고 요거는 수능에서 잘 나와. 얘들아,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 사랑과 성의 관계에 대한 관점인데 왼쪽에 많이 쓸 겁니다. 이렇게 묶어버리고 이거 전부 다 도덕적인 성관계란 무엇인가에 대한 거야. 일단 세 개 전부 다 묶어서, 알겠죠? 성관계가 도덕적이기 위한 조건이야. 도덕적인 성관계는 무엇인가? 그럼 다시 말하면 얘들아, 봐봐. 자유주의는 좀 쾌락 중심의 성관계를 추구하거든. 쾌락 중심의 성관계를. 근데 자유주의도 성관계는 뭐야 한다? 도덕적인 판단의 대상이 돼야 돼. 그런 건 아끼면 안 된다고. 얘들은 되게 쾌락 중심이고, 알겠죠? 쾌락 중심이지만 도덕적 성관계는 필요해. 그러면 도덕적인 성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 피해주지 않아야 돼. 알겠죠? 피해주지 않는 것과 두 번째는 자발적 동의. 이 두 가지를 꼭 있어야 돼. 얘들아 봐봐. 문제를 푸는데
자유주의야. 자발적 동의만으로 도덕적 성관계는 충분한가? 틀린 말이야. 피해주지 않아야 돼. 알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있어야지 도덕적일 수 있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사랑 또는 결혼이라는 것이 성관계에 있어서 필요 조건이라고 안 봐. 사랑과 결혼 없어도 돼. 그러니까 사랑이나 결혼하지 않더라도 성관계가 도덕적일 수 있는가? 오. 왜? 요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사랑이나 결혼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좀 다시 적어볼게. 그러면 봐봐. 이 두 가지, 요 두 가지가 합쳐져서, 알겠죠? 요 두 가지가 합쳐져서 가리키는 용어가 있어. 그게 뭐냐면 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거거든. 요 두 가지. 그래서 보통 성의 자기 결정권이 자발적 동의와 피해주지 않는 거,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건데, 그러면 자유주의가 봤을 때는 이것만으로도 도덕적 관계는 뭐하다? 충분하다. 알겠죠? 이게 무슨 조건이다? 이것만으로도 도덕적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게 자유주의고. 자, 중도주의는 얘들아, 결혼이라는 것이 여기서 오히려 결혼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아. 결혼이 필요한 건 아니야. 대신에 뭐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사랑은 했어야 한다. 알겠죠? 사랑. 되겠죠? 사랑은 했어야 한다. 그러면 중도주의가 봤을 때 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은 필요 조건이지만 그것만으로 뭐 아니다? 충분한 건 아닌 거지. 맞죠? 반드시 사랑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니까. 사랑. 그다음에 보수주의는요. 결혼 또는 출산이 중심이 돼야 돼. 성관계가 도덕적이려면.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법적인 장치 아래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져야지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사람이라서 훨씬 다른 사상가들에 비해서 사회 안정 유지라는 측면을 더 강조한다. 이렇게 보면 돼. 그렇죠? 그렇죠? 사회 안정과 유지. 어쨌든 출산이 전제가 돼야 되니까. 또는 법적이라는 결혼이라는 그 법적 장치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사회 안정과 유지 측면을 더 강조. 그래서 이들이 봤을 때는, 그럼 보수주의가 봤을 때는 당연히 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거 필요하고요. 사랑이라는 건 당연히 필요하지만, 알겠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얘들아, 꼭 다 도덕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야. 알겠죠? 도덕적인 관계를. 그래서 막 그런 거 그렇게 막 보기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또 어떤 식으로 막 보기를 하냐면, 자, 중도주의가 봤을 때, 자, 각각 뭐 중도주의야. 근데 중도주의인데 보기가 사랑이 없는 성관계는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나왔어. 맞는 말이 틀린 말이. 중도주의 입장이야. 보기야. 사랑이 없는 성관계는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그거 요즘에 잘 나오는 보기거든. 틀린 말이야. 왜 틀린 말이면 사랑이 없으면 도덕적인 가치가 없는 거잖아. 알겠지?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가 틀린 말인 거지. 도덕적 판단해야 되고 옳지 않다가 되는 거잖아. 뭐 뭔지 알겠지 얘들아? 도덕적 판단과 무관한 게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보기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한번 얘들아 이제 78페이지에 2번이랑 3번 해볼래? 2번이랑 3번.
그래서 얘들아 이번에 어쨌든 보니까 사적인 자유를 넘어서 사회 안정 질서 부부 보수주의 맞죠? 그다음에 여기는 중도주의. 그럼 보수주의랑 중도주의니까 1번에 보면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중에서 오히려 갑은 뭘 더 강조하겠니? 사회적 책임을 더 강조하죠. 맞죠? 답은 몇 번이니? 5번이죠. 맞죠? 그러니까 어쨌든 3번은 말이 안 되는 게 보수든 중도든 자유든 간에 누구나 다 성적 관계도 뭐다? 윤리적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된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쵸? 3번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3번은 이것도 보수주의네. 맞죠? 보수주의 입장이고 을은 지금 보니까 자발적 동의와 피해주를 주지 않는다면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정당화 될 수 있다라는 자유주의 입장이고 그러면 1번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관계가 이거에서만 정당화 된다가 틀려. 왜냐면 보수주의는 결혼 또는 출산이야. 결혼 또는 출산. 그러니까 출산이 되어야지만 정당한 게 아니라 부부 사이의 관계도 정당하다라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1번은 X인 거야. 그리고 일부 해설체에서는 그런 표현도 있어. 결혼이 전제되지 않은 종족 보존의 성관계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 그러니까 어쨌든 결혼이라는 과정을 거친 종족 보존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닌 상태에서 이것만으로는 정당화 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게 보수주의입니다. 네, 그다음에 2번은 내가 이따가 다시 좀 말해줄 건데 답은 일단 3번 맞죠? 상호 존중의 원리에 부합하는 관계는 정당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까 이 사람은 뭐가 있어야 한다?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입장이고 4번 얘들아 사랑이 전제된 성관계 해약 금지 원리가 적용되지 내가 다시 말하게 얘들아 자유주의니까 자유주의는 정당화 될 수 있어. 그럼 자유주의가 봤을 때 상호 존중 원리가 부합하려면 적어도 자발적 동의와 피해주지 않는 조건이 붙어야 되는 거지. 사랑이 아니라. 맞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랑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랑이 전제된 관계라도 해약 금지는 당연히 적용돼야 돼. 적용돼야 되는 거지. 그리고 5번은 가입장에서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거. 그럼 앞으로 돌아가자 얘들아. 그 아까 성가사랑 마무리할게. 이제 성가사랑에서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뭐냐면 요렇게 다시 한번 묶어도 돼요. 다 공통적으로. 알겠죠? 오른쪽에다가 같이 묶어서 전부 다 공통적으로는 성관계는 뭐가 필요하냐? 상대에 대한 인격적 존중이 반드시 필요하다. 알겠죠? 인격적 존중은 3명 다야. 그 다음에 성관계에 있어서 3명 다 쾌락적 가치를 인정해. 보수주의라고 해서 쾌락적 가치를 부정한다가 아니야. 알겠죠? 성관계가 가지는 쾌락적 가치는 다 인정해. 근데 자유주의는 그걸 중심으로서 여기는 거고. 알겠죠? 다 인정해. 다 인정. 다 인정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빈 공간에다가 그 성가사랑 쪽에 오른쪽 빈 공간에다가 칸트라는 사람을 별도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아까 너희가 푼 문제처럼 보수 중도 자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간혹 가다가는 사상가를 내기도 하거든. 그래서 칸트 적어놓고 대표적인 보수주의 사상가입니다. 그러면 칸트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칸트한테서 성관계 그 자체 알겠죠? 성관계 또는 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쾌락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을 또는 인격을 뭐 하는 거냐면 수단시 여기는 거야. 성행위 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쾌락을 목적으로 성을 수단으로 여기는 거야. 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때. 근데 이제 칸트가 그러한 성관계라도 도덕적일 수 있는가? 도덕적일 수 있다고 봐. 왜냐면 결혼이 전제되어진 성관계는 일단 이렇게 잡아. 결혼이 전제된 성관계는 좀 달라. 칸트가 어떤 식의 표현들이 나오냐면 칸트는요. 결혼이라는 게 일종의 계약이다. 상호 간의 계약이야. 상호 간의 계약. 그리고 이 상호 간의 계약을 통해서
정숙해야 한다라는 의무가 발생하게 돼. 서로 간에. 알겠죠? 서로에 대한. 그리고 또 결혼이라는 이 계약을 통해서 상대의 성을 이렇게 하자. 자신의 성을 상호간에 양도한다라는 합의가 되어지고 자신의 성을 알겠죠? 양도한다는 상호간의 계약이고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뭐가 발생하냐면 책임이라는 게 발생한다. 책임과 의무라는 게 성립한다라고 보는 거야. 결혼이라는 계약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책임과 서로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는 거지. 자신의 성을 다른 사람한테 하면 안 되는, 알겠죠? 활용하면 안 되는 상호간의 의무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 결혼이 전제된 성관계는 쾌락을 목적으로 하지만 동시에 뭐 할 수 있냐? 도덕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요 정도 맥락으로만 일단 칸트를 좀 알고 있어주면 돼. 그래서 칸트라는 사람도 성관계에 있어서 쾌락이 가지는 가치를 절대로 뭐 하지 않는다? 부정하지 않는다고. 알겠죠? 어쨌든 성관계가 도덕적이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결혼이라는 게 필요하고 요 계약이라는 단어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칸트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는 더 반드시 성관계가 도덕적이기 위해서 반드시 출산을 전제해서 하지는 않는다. 알겠죠? 출산이 전제되지 않더라도 결혼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칸트에서는 결혼이 성관계가 도덕적이기 위한 충분 조건인 거지 굳이 꼭 출산까지 엮어서 하진 않아요. 그래서 한번 평가원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칸트 나왔어. 누가 봐도 칸트야 제시문은. 근데 2번이랑 5번인가 보기가 있었는데 5번이 출산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이거였어. 얘들이 당연히 보수주의니까 출산까지 가겠지? 근데 틀린 거야. 출산이 전제되지 않더라도 결혼이라는 계약만으로도 충분히 도덕적일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칸트를 알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4페이지 는 성차별은 안 봐도 되고 어쨌든 성차별 관련해서 이 여성의 인권을 강조하는 여성주의 사상가들이 있어. 2명 정도. 그리고 밑에 보면 이 배려윤리라는 것도 일종의 여성주의 철학입니다. 여성의 인권을 강조하는 여성주의 철학이거든. 그래서 민이나 보부아르 같은 사람들이 독해역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배려윤리 사상가들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근데 조금만 끊었다가 이어서 하자. 여기는 조금 끊었다가. 내가 어제 좀 늦게 봐가지고 나 그걸 좀 늦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들 어쨌든 작년에 나왔던 EBS 문항들 그다음에 좀 사설 문제들 아니면 이런 걸 가져온 거거든. 근데 내가 그 제시문을 외워라가 아니라 그냥 이해만 하면 돼. 이해만. 근데 그런 식으로 다 어차피 나오니까. 이게 불교란 게 아니겠지. 근데 왜 작은 자고 불교지 모르겠다는 거지? 얘는 모르겠다고? 무일교 진짜. 또 진. 왜 우리 지인, 진인, 신인, 천인 있잖아. 그 도가에서 이상적인 거 있잖아. 그리고 내가 장자가 그러니까 물론 노자와 장자를 구분할 필요 없거든. 어차피 도가라 나오는데 장자에서는 내가 왜 좌망, 심재, 소요유라는 단어를 통해서 소요유가 뭐였냐면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절대적 자유의 경지 이런 거였어. 그래서 지인, 진인도 있고 무의의 경지도 있고 맨 마지막에 뭐 논인다 이런 표현도 있으니까 다 도가에 그린 거지. 삶이 보듬이 사라지거나 종교성을 갖고 삶을 몸의 분산이거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게 도가 장자의 표현에 따르면
대자연은 나한테 삶을 줘서 나를 수고롭게 하고 그 다음에 죽음을 통해서 나를 자유롭게 한다. 쉬게 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어. 그거 내가 써놨을 거야. 근데 그거는 그걸 가지고서 삶은 고통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냥 자연스러운 변화다. 이게 다야. 그것 또한. 이거는 아까 테스트 때도 시간 날 때 한번 풀어봐야겠지. 그리고 앞부분 연습 촬영이 했으니까 다시 풀려도 그